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김태원입니다. 우리 교육부총리님 질의하겠고요. 편의상 우리 기재부,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지금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참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재정적으로는 거의 정리돼 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누리과정이 유보통합에 의해서 이제는 보육이 아니라 네. 유아교육의 일환이 되면서 네. 이것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해서 국가의 교육 책임 범위 내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어린애기들을 돌봐주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유아교육의 교육 원리에 따라서 네. 국가가 이 교육으로 이것은 큰 묶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아직도 이 급식 문제는 네. 여러 나라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육의 한 부분으로 네.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일반적으로 정부가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별이 되고 네. 그 후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초중등 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네. 교육감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으로 크게 대전제를 갖고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이 네. 그동안에 2012년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교육재정이 어려웠고 매년 한 3조씩 잉여가 생기던 것이 이거 오히려 부족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이상 네. 그 원칙은 변함이 없도록 일관되게 하고 네. 다만 그 부족분을 금년 한 해에서는 지방채로 네.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재정당국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 교육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최대 범위는 3.8조를 승인을 해서 네. 이제 예정교부로 보내고 승인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조를 더 보내고 그래도 추가로 더 부족하다면은 더 교육 재정으로 네. 보낼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태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방 단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저희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0%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의 급식 문제는 이렇게 어렵다면은 국가 공약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 정부가 유의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교육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시도의회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재정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내더라도 총액주의로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교육감들께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현재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정산해서 더 부족분이 보충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도 다 편성하겠다. 이러한 대체적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두려워하시거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대개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세계의 교육청에서 아직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거기도 유아교육 전체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교육부 장관이 앞장을 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말끔히 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무상급식과 지금 현재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이 돼서 정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 부분에 무상교육 부분은 이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법정사항 아닙니까? 네, 예, 사법법 충돌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부의 유권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기관인 법제처나 또 우리 헌법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또 무효화하는 절차 또는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가 없는 한은 정부는 현행법을 따라서 그 법령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이게 근거된 지금 현재 무상 보육이다 지금 누리과정을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012년도에 많은 논란 끝에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3세 누리과정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의 재정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것이 의무 지출 항목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의무가 교육감들께 사실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리과정이 지금 현재 3세로 내년부터 확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죠? 네, 3, 5세로 일부 추가되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적인 교부금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래 한 3조 정도 세입잉여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산을 거기서 차고가 오차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방채로 좀 보충하고 지방채에 대한 상환 문제나 이자 문제나 여러 가지 교육청의 어려움은 또 별도로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가 지금 3년 됐나요? 네,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럼 교육감들 책임을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다만 70%까지 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복지의 일환으로서 그건 정부 주도하에서 지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교육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무상급식으로 지금 3년 정도 좀 본연이 보기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는 정말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학교 시설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 아닙니까, 결국은?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 예산으로 이게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은 전혀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누리과정에서 추가로 2015년에 추가될 금액이 대충 5,200억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5천억에서 5,400억. 누리과정하고 관계가 된 게 아니고 누리과정은 법정 의무사항인 거고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 부분 중에 그 30% 소득 상위 30%에 대한 무상급식이 대개 한 5,200억이 되는 거예요. 5,200억. 5,400억이요. 그래서 거의 그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시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으로 해가지고 연간 한 2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 한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정말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가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은 우리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 화장실 같은 것도 아직 수세식으로 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화장실을 학교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전부 자변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와가지고서 집에 가서 그 볼일을 본다. 그런 하소연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하십니다. 제발 우리가 애들한테 밥은 그냥 우리가 제공을 할 테니까 그 화장실 개보수를 해달라. 한 학교 보통 화장실 개보수 하게 되면 5억 들어갑니다. 그걸. 자변기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계속 이대로 지출해야 정말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교육정책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시설 보완을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애들한테 교육 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이게 제공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교육부로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넉넉할 때는 또 모르지만 어려울 때는 그래서 필요 지출 항목과 재량 지출 항목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액주의에 따라서 교육부가 어떤 기준 경비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이 지방과 중앙의 재정을 어떻게 서로 균형 있게 견제를 하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이 금년도에 1,100억 원입니다. 2010년도는 3,600억 원이에요. 70%가 감소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일반 시설 예산이 지금 19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에 999억 원에서 약 98%가 줄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는 게 과연 교육부에서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 권한은 없지만 그걸 우리 여론의 환기를 시켜서 무상급식의 잘못된 부분을 좀 더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시도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중앙에서도 이제 기존 여러 가지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안을 예정 교부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정책으로 해서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학비, 평일 급식비, 토공휴일 급식비, 정보화 지원, 방과 후 자유 수강권 이러한 우리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를 우선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 예산은 줄어가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타당한 정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평가를 한번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 정치권에서 이게 옳냐 저게 옳냐 논란 이전에 정말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잘 반영을 해서 부모님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갖다가 또 선호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파악해서 그걸 정책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부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기재부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청장 계시죠? 네. 네. 지금 우리
우리 역사책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3대 대첩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청장님. 네. 우리 청장님, 문화재 청장님? 예, 문화재청입니다. 예. 3대 대첩이 어딘지 아시고 계시죠? 예, 그 중에 한 군데 행주. 예, 행주 대첩 있죠. 대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행주 대첩이 어디에서 그게 발생이 된 거죠? 행주산성 중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문화재청 정부에서 행주 대첩에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 유적지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뭘 해놓은 게 있나요? 지금 역사 공원화 작업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그 행주산성 종합정비 기본 계획을 위한 네. 예산이 설립이 돼가지고 지자체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네. 본의원이 본의원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관을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유적지를 전혀 방치를 해놨어요. 네. 없는 역사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걸 갖다가 해놔야 되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혀 방치를 해놓고 그 위치적으로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 사적화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게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하여튼 이 역사 유적지가 정말 우리 후손들의 자긍심을 갖다 고취시킬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해외 인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고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예.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주산성에 대한 지원이 연차적으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예. 후원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저 우리 안전행정부 장관님. 네, 안행부 장관입니다. 좀 잠깐 질의할 때 시간을 좀. 네. 지금 우리 자동차 소요 대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뭐 대략 정도밖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 한 2천만 대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생산국이 세계 5위 아닙니까? 네. 근데 자동차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수출의 주력 산업인데 그 관리하는 부처가 없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네? 그래서 뭐 국토부에서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걸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직 쪽에 지금 훈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 놓으시고 도착을 안 하셔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종로에는 홍일학 위원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